자, 이번 순서는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이 9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24시간 동안 벌이다가 조금 전 오후 3시쯤 검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24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경찰에 지금 체포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뭘 협상을 했던 겁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경남 고성 쪽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처하고는 이혼을 해서 처 되시는 분 전처는 아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어제 아침 이제 한 9시경에 아내하고 엄청 다퉜다고 그래요. 네. 다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감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이제 끝장 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네. 이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같이 아들과 같이 죽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는 이제 급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동원되는 동안에 이미 이 사람은 그 인근에 있는 진주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유해 조수 수렵단 엽사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주에 있는 모 지구대에 아마 본인의 엽총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아들하고 같이 가서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하고 이제 합천 쪽에 있는 데서 이제 대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던 건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레고시에이터라고 그러죠. 협상 인질팀. 네. 본청에서 내보낸 팀이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한 결과 본인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형태로 네. 그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이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아까 협상팀이 따로 경찰에 투입이 된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합니까? 제일 먼저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단계별 뭐 이거를 따질 건 없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입니다. 인내. 계속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그 사이에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를 듣게 되죠. 네.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가족, 부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양념으로 참 이거 뭐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양념으로 담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죠. 아하. 담배가 유해한 거는 맞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극단적인 주기 상황에서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네. 데는 아주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가끔 경찰들이 이 흉악범들 자백을 받아낼 때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끔 데리고 나가서 같이 담배 피면서 자수를 많이 계속 추궁을 하다가 네. 범인이 지속적으로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 한숨 푹 쉬면서 형사님 담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긴 겁니다. 그 순간 형사들은 이제 됐구나 자백합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 되죠.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형사들도 담배는 소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 2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던 이 사람, 이 아들과 함께 총을 찾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을 총 4번을 던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르시비 봅니다. 혹시 술을 먹고 찾아오는 거 아닌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평소와 다르게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그렇게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지구대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이다 이런 걸 알 수는 없지. 우리가 2, 3분 이렇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술 냄새가 나니까. 자, 인질극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24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의문점이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왜 합천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해 조수류 구제단에 근무하던 분 아닙니까? 일하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집은 고성이지만 합천 쪽에 이제 뭐 지금 유해 조수라고 그러면 요즘에 뭐 고라니니 농사에 지장이 되는 멧돼지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산중이라서 합천 쪽에 많이 이 산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우연히 옮긴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가본 적이 있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전부 이 사람하고 연고 관계가 있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를 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에 이 인질범이 본인의 이제 전처를
빨리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경찰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다는데 앞에 경찰한테 요구를 하면서도 또 전화로 뭐 언론사에 또 제보를 해서 본인의 입장을 알렸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심리입니까? 저도 이게 이제 인질극은 사실 인질극도 교과서로 보면 수사 교본에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 7시간에서 10시간이면 가장 적정하게 빨리 해결되는 거고 네. 24시간이 넘으면 범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이 올라갑니다. 아, 그럼 오늘 그래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했었군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 너무 오래 간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언론사에다가 부모님하고 이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저는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어떤 삶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네. 아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본인 아들은 놔줬지 않습니까? 네. 놔주고 이제 본인한테 남아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자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참 네고시에이터 이 협상가들이 잘 설득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비극적인 일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을 넘긴 인질극의 경우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아주 위험한 그 선을 넘지 않고 잘 무사히 해결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6가지 소식 살펴봤고요.